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달달한 공략 포인트부터 챙겨볼게요. 네, 달달한 포인트 또 매해 발톱 드러낸 파월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월이 조금은 유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던 것 같은데 최근에 경제 지표가 너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최종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또 금리 인상 속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대응법이 지금 필요한지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본 방송에서 오늘부터 매크로 지뢰밭을 통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첫 발부터 제대로 지뢰를 밟고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을 보신다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요약을 한다면 세종금리는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을 요구를 한다면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파월의 발언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서 개장 중이던 전 세계 증시가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3월 FOMC에서 30%이던 빅스텝 확률이 75%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2년물 채권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을 103bp로 지난 1981년 이후죠.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105를 돌파를 했고요. 또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증시뿐만 아니라 원유나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난장판 속에 발표된 메나임 중고차 지수 보시면 자, 전달 대비 4.3%나 상승하면서 향후 발표될 CPI 지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안 그래도 울고 싶은 시장에 사탕까지 뺏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좀 살펴보시면요. 전일 전 세계 모든 증시와 또 자산 가격 하락으로 개파락 시작한 국내 증시는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 하락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추가 하락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특히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한때 플러스권까지 돌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향후의 시장 방향성은 다음 주부터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어제도 드렸는데요. 오늘도 같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드렸던 시장은 전략대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셨던 분들이라면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동인베스트죠. 경동인베스트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레몬이 이 현상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로 BK홀딩스, 미래나노텍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니드, 그리고 에코프로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얼마 전 추천드렸던 꿈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출산 관련주 대장으로 치고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전히 윗골이 달고 있지만 시장에서 저출산 관련주 대장주의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캐리소프트와 메디앙스 이러한 관련주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1등인 꿈비와 상승률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테마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때 민영화 이슈로 굉장히 상승폭이 컸던 YTN이 오늘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뒤를 따라서 IMBC나 한국경제TV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인 G2파워와 또 코스닥 셀트리온 제약이죠. 이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한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주목할 만한 테마성 흐름은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좀 드리자면요. 제가 어제 본 방송에서 매크로 지뢰밭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분하게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전략대로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또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수익 매매로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라면 당분간은 크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하던 뭐 추가 하락이 나오든 간에 시장의 큰 흐름과 또 주요 변곡점 이러한 부분들은 본방송을 통해서 제가 잡아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잘 시청하시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장에 대응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지뢰밭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금 탄력적인 종목 위주로 안전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호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달달한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달달한 공략 섹터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양자암호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사실 살짝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AI 다음 투자다, 제2의 챗 GPT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어떤 모멘텀인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또 확인해 보셨군요. 네. 자, 이 양자암호,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자, 미중 갈등이 미래 핵심 기술인 그 AI와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 분야까지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3일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불기를 막기 위해서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이러한 그 대중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이 양자 기술이 경제나 산업, 군사 안보 쪽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열세를 한 번에 뒤집는 헤게모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은 일반 컴퓨터로 300조 년이 걸리는 암호 시스템을 수십 초 안에 해킹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궁극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일부 보고서에서는 양자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리서치 아름이라는 곳에서는 양자 기술이 제2의 챗 GPT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우리나라 정부의 신성장 4.0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중 올해 안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로 양자암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이점이 포착된 만큼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살펴봤고요. 모멘텀 체크해 주셨으니까 그 섹터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한 가지 체크해 주시죠. 네, 바로 KCS입니다. 자, 연초에 AI 관련주, 챗 GPT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고 좋은 흐름 나타냈죠. 그 후발 섹터로 양자 정보 기술 관련 이러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 GPT로 인해서 AI에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지만 사실 이러한 AI 기술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이 AI 기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이 2월에 국회를 통과했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SK텔레콤과 동사는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한 이런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KCS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KC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시세를 강하게 준 종목입니다. 시세를 강하게 준 이후에 오늘도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동종목은 양봉을 켜내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KCS입니다. 시장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상승해주는 강한 종목으로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는 높습니다. 9,000원, 손절가 6,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릴게요. 자, AS로 넘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대명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일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26,000원이 이제 목표가예요. 홀딩해 볼까요? 네. 충분히 홀딩해서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어제죠. 한국과 우즈벡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논의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유럽과도 연쇄해동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이 주목을 받는다라면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 대명에너지가 그중에서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6,000원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P위성인데요.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수익률 최고 기준으로 지금 40%가 넘어가나요? 네, 43%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의 하락세가 시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함께 그냥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조정을 받던 사실 조정의 구간에 있어서 AP위성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로 인한 이러한 수혜가 지금 동사에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 점유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2021년에 7,30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면 2027년에는 1조 5천억 원까지 2배로 늘리겠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늘리게 되면 투자액을 늘리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수익을 준다라면 또 챙겨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사골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정책 수혜주의고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영향으로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재매수 관점으로 가능하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이 자리입니다. 18,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AP위성은요,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AP위성도 함께 계속 꾸준히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꿈비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 나오고요. 슈팅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15,000원 자리에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정말 큰 수익을 주고 있는데 항상 그 신규 상장주는 상승 룸이 열려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끌고 가야 될지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아직은 뭐 시세가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현재 양일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그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저출산 관련 섹터라고 봅니다. 시장 영향으로 뭐 아침에 잠깐 조정이 나왔다가 정말 그 대장주다운 면모를 나타내는 지금 현재 윗골이 달고 밀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죠. 차트를 보시면요. 줄을 좀 그어드릴게요. 이 자리입니다. 자, 요 22,000원 라인이죠. 22,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재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익 난다라면 수익 챙겨가면서 윗꼬리에 대응 잘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위성과 마찬가지로 꿈비도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AS 받아봤고요. 오늘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고 계세요? 네, 제가 장중 공개 방송 주제를 좀 귀엽게 잡아봤습니다. 계좌가 많이 아파, 다리가 빨간 약 발라줄게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그 시장이 이렇게 밀리거나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성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라면 수익을 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의 흐름에 편승해서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러한 테마주에 대한 그런 매매 그리고 또 오늘 장중 종가 배팅도 함께 진행할 생각이니까 자 빨간 약 그리고 빨간 수익, 빨간 양봉 선물로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시작을 하니까 바로 입장 행동해 주시고요. 놀러 오세요. 네, 상처 날 때 이제 바르는 그 빨간 약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제목을 지어주시니까 정말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